우편함에서 2장의 종이를 꺼내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흰색 종이 위에 찍힌 빨간 인장이 눈에 거슬렸다. 이혼 증서. 3달 동안 끌고 온 소송의 결말이 이렇게 차분한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건지 싶었다. 옆방에서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친구가 강력히 추천한 그 만찬에 갈 준비를 했다. 친구는 너무 답답하면 밖에 나와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딸에게 미리 베이비시터를 부탁하고 간단히 화장을 하고 나왔다. 만찬장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홀이다. 입구에서 이름표를 받고 들어서자마자 그 2사람이 눈에 띄었다. 전 남편 김민준과 그의 내연녀 이수진. 민준은 옷깃을 세우고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웃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는 한때 3살 딸의 부모로서 함께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민준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비웃음이 번졌다. 수진도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치켜올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나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들을 피해 다른 테이블로 가려고 발을 옮겼다.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서은아. 오늘 왜 왔어?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이혼 증서가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 운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매우 느렸지만 나에게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민준의 발걸음이 내 앞에서 멈췄다. 그의 옆에서 수진이 입꼬리를 치켜올리고 내 전체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주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그녀가 김대리의 전처라고? 딸까지 있는데 왜 헤어졌어? 소문난 소리가 내 귀속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민준이 한 발 더 다가와 내 귀 가까이에서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은아, 이혼 증서 받았지? 잘 됐다.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를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세요. 이 여자, 딸을 공짜로 내게 남겨두고 갔어. 내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혼자 딸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냐? 아니, 그냥 공짜로 얻은 거지? 참을 수 없었다. 내 손이 주머니 속 이혼 증서를 꽉 움켜쥐었다. 마음속에서 온통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이 먼저 차올랐다. 김민준, 그만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듣지 않고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더 크게 웃었다. 공짜로 얻은 딸, 얼마나 좋은 거야. 나는 이제 수진이와 행복하게 살 거고 너는 혼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홀 입구에서 갑자기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민준과 나를 떠나 입구 방향으로 쏠렸다. 나도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밝은 조명 아래 검은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키는 매우 크고 어깨는 넓었으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군중 속에서도 위험 있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 이도윤 씨 아니야? 태영그룹 회장님. 태영그룹 회장. 한국 재벌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 그가 왜 이런 만찬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곧바로 나에게 향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고 깊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도 살짝 엿보였다. 민준도 그의 모습을 보고 웃는 얼굴이 점차 굳어가기 시작했다. 이도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홀 중앙을 향해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모든 조명을 받았고 주변의 중얼거림은 점차 잠잠해졌다. 검은 정장의 섬세한 스티치와 그가 손에 쥔 흰색 장갑이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주머니 속 이혼 증서를 더욱 꽉 쥐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꺼졌다. 그가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수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의 팔을 떼려고 했지만 민준은 놓지 않았다. 이도윤 회장님.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고 그 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다. 태영그룹 회장으로서 그는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최상위 거래처 대표이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민준이 직장에서 자주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도윤이 마침내 내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키가 커서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봐야 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갑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 있었다. 서은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깨끗했으며 그 말이 내 귀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다. 이도윤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민준의 얼굴은 이미 혈색이 바랜 상태였다. 수지는 민준의 팔을 벗어나 뒤로 물러서며 불안한 눈빛으로 이도윤을 바라보았다. 나는 입을 열고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도윤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이런 곳에서 나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향기는 차분한 나무 향이었고 그 향기가 내 떨리는 어깨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오늘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군요. 그가 다시 말했고 그 말은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계속 떠 있었고 그 빛은 민준을 향해 향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 채 이도윤을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수지는 민준의 팔을 벗어나 더욱 뒤로 물러섰고 손을 불안하게 꼬집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태영그룹 회장이 직접 나를 불러 말을 건넨 순간 민준이 대중 앞에서 내뱉은 모욕적인 말은 온통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회장님, 서은 씨를 알고 계신 겁니까? 민준이 목소리를 삐걱거리며 질문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누구나 알아들을 정도였고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평소 직장에서 자랑하던 태영그룹 회장과의 인연이 결국 이렇게 나와 연결된 것이었으니 그의 부끄러움이 가시는 건 당연했다. 이도윤은 민준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서은 씨, 혼자 오셨나요? 아이는 안 데리고 오셨군요. 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 딸이 여기서 민준의 모욕적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어요.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그의 시선이 따뜻해서 떨리던 내 손이 조금 진정되었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민준은 온몸이 떨리며 뒤로 물러섰다. 김대리,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이 홀 전체에 퍼졌다.
민주는 입을 열고 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푸른 기운까지 돌기 시작했고 수지는 이미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 이혼 증서를 꽉 쥔 채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민준이 대중 앞에서 내뱉은 공짜로 딸을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자체로 최악의 복수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도윤의 시선이 민준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은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민준은 온몸을 떨며 더욱 뒤로 물러났다. 주변의 중얼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민준이 대중 앞에서 내게 던진 모욕적인 말이 이도윤이 나타난 순간 온통 거꾸로 돌아와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민준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꼬집으며 자신이 여기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이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향했다. 그의 미소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서은 씨, 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이 홀 전체에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고 나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이도윤의 테이블은 홀 가장 앞쪽에 위치한 VIP석이었다. 거기 앉는다는 것은 민준과 수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고 또 내 마음속에는 민준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가 대중 앞에서 나를 모욕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이도윤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손길이 나의 손을 감싸는 순간 민준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가 번졌다. 나는 이도윤의 옆을 따라 VIP 테이블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도윤이 나를 테이블에 앉히고 자신도 내 옆자리에 앉았다. 김대리, 방금 서은 씨에게 한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도윤이 다시 민준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뉘앙스가 명확하게 전해졌다.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푸른 기운이 돌고 손바닥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도윤의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홀 안은 죽음처럼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채 발밑으로 땀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더욱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다. 저는 민준이 목소리를 삐걱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이도윤이 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서은 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 대리는 딸의 양육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죠. 이도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다. 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이 왜 나의 이혼 소송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이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 혀를 차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은 씨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태영그룹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죠. 그 자금을 김 대리는 이혼 전에 서은 씨의 계좌에서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맞죠? 이도윤의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에서 깜짝 놀란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 애써 참았다. 그렇다. 민준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빼앗았고
그 돈으로 수진에게 선물을 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사실을 증거로 내놓으려 했지만 민준이 모든 증거를 지워버렸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말하려 했지만 이도윤이 다시 한번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계좌를 조작한 기록, 그리고 그 돈으로 수진 씨에게 차를 사준 영수증까지. 이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손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이혼 증서를 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나는 숨을 죽였다. 민주는 이제 온몸이 무너져 내려앉을 듯한 모습이었다. 수진은 그의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돈으로 저에게 차를 사준 적이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도윤이 나의 이혼 소송과 민준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조금씩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의 비명이 홀안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고 소리치는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낮은 웃음소리를 내었다. 수진은 민준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김민준, 너는 나에게 그 돈이 내 보너스라고 했잖아. 차도 보너스로 산 거라고. 너 왜 그랬어? 민준은 수진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만해. 민준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의 말은 홀 전체에 퍼졌고 민준이 나의 유산을 빼돌려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사실이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다. 너는 나를 속였어. 나도 몰랐어. 그 돈이 서은 씨의 것인 줄은. 이도윤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민준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이 자리에서 공개되고 있었고 그가 스스로 만든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복수 같은 느낌이었다. 민준은 수진의 말에 황당해하며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도윤을 향해 무릎을 꿇으려는 듯 몸을 숙였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 직장을 지켜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터져나왔다. 그가 평소 자랑하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는 단순히 직장을 지키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민준에게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는 정말 하찮은 노미네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딸의 양육비도 내지 않고 유산까지 빼돌렸다니라고 말했다. 이런 소리들이 민준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몸은 더욱 격하게 떨렸다. 나는 주머니 속 이혼 증서를 꼭 쥔 채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온통 얼어붙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이도윤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이 홀 전체에 퍼졌고 수진은 울면서 홀 뒤편으로 숨겨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중얼거림은 점차 잦아들었고 모두 이도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윤은 민준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보내고 입가의 미소를 사라지게 했다. 김대리, 태영그룹과의 거래는 오늘부터 종료한다. 또 서은 씨에게 빼돌린 돈은 2주일 안에 전액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직장을 잃고 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최악의 타격이었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도윤은 그를 무시하고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도 낮아졌다. 서은 씨, 만찬이 끝난 뒤 시간이 되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윤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지 알고 싶었고, 또 그가 나의 이혼 소송과 유산 문제까지 알고 있는 이유도 궁금했다. 만찬은 조용히 끝났다. 사람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차례로 홀을 떠났고, 마지막에는 나와 이도윤만 남게 되었다. 이도윤은 나를 따라 호텔 로비로 걸어 나왔고, 카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서은 씨의 아버지, 서민호 씨는 제가 어렸을 때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태영그룹 초창기 때 투자자로 참여했고 이도윤의 아버지와 친한 친구였던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서은 씨와 딸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최근에야 서은 씨의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셨던 건지 이도윤이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이혼 소송과 양육비 문제, 그리고 유산 반환까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서은 씨는 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도윤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민주는 이도윤의 말을 듣고 난 뒤 온통 꼼짝도 못한 채 홀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예전에 나에게 거침없이 모욕을 퍼부었던 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주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가볍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도윤과 함께 호텔 로비로 나와 카페 테이블에 앉았고 아버지와 맺은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민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다. 서은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양육비도 내고 빼돌렸던 돈도 전부 반환할게. 그냥 이번만 용서해줘. 민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터져나왔고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그의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약속에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일이었다. 김민준, 너는 나에게 한 것도 딸에게 한 것도 이미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이도윤을 향해 엎드렸다. 회장님, 제발 직장을 돌려주세요. 제가 가족이 있고 가족. 이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서은 씨와 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꺼내는 건가? 이도윤의 말이 민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은 마치 힘이 빠진 듯 몸을 쓰러뜨렸다. 이도윤의 변호사가 곧바로 찾아와 민준에게 돈을 반환할 기한과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나는 딸의 얼굴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파편처럼 산산조각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듯 홀로 돌아갔다. 그의 등은 예전에 나를 향해 거침없이 모욕했던 때와 달리 처진 어깨에 온통 패배감만을 드러냈다. 나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이혼 증서를 꺼내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붉은 도장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장처럼 보였다. 이도윤이 내 앞에 커피를 다시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은 씨의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딸과 손녀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선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것인지 그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민주는 빼돌렸던 모든 돈을 반환했고 태영그룹과의 거래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의 회사에서는 직위를 박탈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그를 등지게 되었다. 수지는 민준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민준이 대중 앞에서 내뱉은 공짜로 딸을 얻었다는 말은 결국 그 자신을 향한 가장 큰 비웃음으로 남았다. 나는 이도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를 했고 딸의 양육권은 물론 향후 모든 생활비를 민준에게 법적으로 책임지게 했다. 그날 밤 나는 딸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거야. 딸이 내 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이 순간 모두 사라진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 증서를 서랍 속에 넣고 딸과 함께 공원으로 갔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딸이 풀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은이라는 이름으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이야기 끝.